인생이라는 긴 항해의 끝, 정년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은 참으로 멋지고 희망차게 들립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바빠서 미뤄뒀던 취미도 즐기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여행도 떠나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죠. 하지만 우리가 꿈꾸던 낭만적인 은퇴 생활의 이면에는 생각보다 차갑고 거친 현실의 파도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세 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이 우리의 예상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유인 줄 알았지만 지독한 외로움이었다고 말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4세의 강동수 씨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35년간 헌신하다 60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천국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징글징글했던 알람 소리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평일 대낮에 한가롭게 공원을 산책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기울이는 술잔에 이게 진짜 인생이지 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낯선 감정, 바로 외로움이 짙은 안개처럼 밀려왔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쁜 친구들은 손주를 돌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연락이 뜸해졌고 텅 빈 집에서 그를 마주하는 것은 온종일 시끄럽게 떠드는 TV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무기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외감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수십 년간 회사에서 강 부장님으로 불리며 존중받던 존재가 집에서는 그저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으로 비치는 것 같을 때 그의 자존감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은퇴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정체성과 관계의 붕괴에서 오는 깊은 상실감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는 지난날의 직함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소속감과 관계를 스스로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철저히 준비했다고 믿었지만 돈이 녹아내리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다는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61세의 김은자 씨는 퇴직 전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물가 저렴한 지방 소도시로 이사해 전셋집을 얻었고 퇴직금으로 현금 2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62세부터는 국민연금도 수령할 예정이었으니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계산기 속 숫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 예상치 못한 병원비,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 자녀들의 경조사비까지 생각지도 못한 지출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고 든든할 것만 같았던 2억 원 중 절반은 채 2년도 되지 않아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매달 반복되는 작은 지출들이었습니다. 병원비 3만 원, 생활용품비 5만 원, 통신비 10만 원, 가스비 12만 원. 직장에 다닐 땐 월급 통장에 스쳐 지나가던 이 돈들이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치 통장에 구멍이라도 난 듯 무섭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다시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위축된 마음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토로합니다. 저는 은퇴를 오직 숫자로만 준비했어요. 얼마가 있으면 되겠지 하고 계산만 했죠.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 즉 감정적 준비였습니다. 김은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생활을 꾸려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족과 가까워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눈치만 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한 가장의 쓸쓸한 뒷모습입니다. 67세 정재석 씨는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직장 생활에 쫓겨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드디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과 마음껏 놀아주며 멋진 할아버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이 집에 있으니 오히려 불편하다며 자꾸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라고 등을 떠밀었고 다 큰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손주가 보고 싶어 아들네 집에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좀 바빠서요. 라며 조심스럽게 그의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정재석 씨는 가족들이 자신의 은퇴를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 믿었던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혹시 짐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족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시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새로운 일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재석 씨의 이야기는 가족은 나의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의 가족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변화된 삶을 존중하며 새롭게 정립하고 쌓아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모두 나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며 큰 충격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리는 퇴직이 해방과 여유라면 현실의 퇴직은 고립, 불안, 상실감이라는 단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은퇴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30, 40년간 회사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회사가 우리의 기상시간을 정해주었고 해야 할 역할을 부여했으며 월급이라는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 견고한 구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마치 건물의 기둥 몇 개를 빼버린 것처럼 인생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아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 같다는 은퇴자들의 호소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해진 일과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우리 뇌의 전두엽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하루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언제 식사하고 운동할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전에는 도서관 봉사, 오후에는 공원 걷기, 저녁에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 참여처럼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직업이 됩니다. 둘째, 고정비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도 버티지 못합니다. 은퇴 후 재정 생존의 핵심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쓰면서 만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던 현금 흐름이 멈춘 뒤에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관리비, 자녀 지원금 등 고정 지출은 계속됩니다. 은퇴 전에는 미처 체감하지 못했던 이 비용들이 은퇴 후에는 무서운 속도로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줄이거나 없애고
스마트폰 요금제를 알뜰폰으로 바꾸며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계획적으로 중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부장님이라 불리던 사회적 역할을 잃는 정체성 상실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사건입니다. 남이 불러주던 이름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센터의 봉사자이든 지역 독서 모임의 진행자이든 건강정보를 나누는 유튜버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이 아닌 내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과 이름이 생길 때 비로소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의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가 있고 사회적 역할을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지수와 기대 수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퇴직은 분명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설계도 없이 맞이하는 출발은 도약이 아닌 추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누군가 정해준 길을 따라온 여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내 인생의 지도를 그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 지도 위에 시간관리, 현금 흐름, 인간관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4개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두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퇴직은 인생의 쓸쓸한 끝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진짜 인생의 가슴 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신다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슬기롭게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될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그 어떤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